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사실 주식 관련한 영상을 쭉 다루려고 이 영상은 11월 정도에 올려야지 계획을 하다가 지금 올리려 합니다. 특히 최근에 주변 분들과 대화하다가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제가 찍을 크레딧 카드 관련 영상들의 기본 101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크레딧 카드 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서 제가 수입과 지출 얘기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상생활 소비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보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누렸지만 크레딧 카드 잘 만들고 잘 쓰면은 세금과 유류 할증료만 내고 한국을 마일리지로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미니멈 페이먼트 밸런스를 다달이 갚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오토페이 설정해놓고 지출 있을 때마다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아직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으시거나 과거에 크레딧 카드를 쓰셨지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없애셨거나 가위로 잘라버리고 캐시를 쓰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개인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다르고 의견들도 다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레딧 카드 꼭 쓰세요. 대신 분명히 알고 쓰세요 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부분을 다뤄보려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크레딧 카드의 정의, 크레딧 카드는 누가 써야 하는가, 그리고 10대 90, 20대 80의 법칙,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크레딧 카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크레딧 카드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크레딧 카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는 꼭 필요한 지출을 혜택을 받으며 쓰고 바로 갚기 위한 도구.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꼭 필요한 지출, 이것은 크레딧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과소비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원하는 걸 사기 위해, 아니면 사인업 보너스를 받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앞서 가계부 영상에 언급드린 것처럼 예산을 짜서 소비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으며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크레딧 카드를 쓰는 혜택이 없으면 저는 크레딧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현재 10월 소비 패턴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체이스 프리덤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분기마다 보너스가 다른데 올해 4분기 네 번째 쿼터에서는 체이스 페이를 쓸 때 5% 캐시백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페이와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체이스 페이는 가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삼성페이는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10월에 빵집, 아이스크림집, 월마트 등등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폰으로 삼성페이를 쓰며 5%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장을 볼 때는 어떠할까요? 저는 현재 그로서리 6% 캐시백을 주는 아멕스 캐시 프리퍼드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에, 참고로 월마트나 코스코는 그로서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있기에 H마트를 가거나 홀푸드, 마리아노스를 갈 때 쓰곤 합니다. 바로 갚기 위한 도구는 뭘까요? 이 말은 심플하게 페이먼트 듀까지 스테이먼트 밸런스를 다 갚으라는 뜻입니다. 미니멈 페이먼트 듀, 이건 없다 생각하시고 꼭 밸런스 온 라스트 스테이먼트, 이 금액을 꼬박꼬박 갚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크레딧 카드는 누가 써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동 구매에 대한, 그리고 과소비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신 분이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다행히 한국처럼 할부가 안 되기에 무이자 할부에 유혹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캐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유는 우리가 지갑에서 직접 지불해야 할 돈을 하나하나 꺼내서 낼 때랑 그냥 크레딧 카드 하나 쏙 하고 빼서 낼 때 그 느끼는 지출에 대한 무거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에, 그래서 과소비에 둔하시고 절제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써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 유학생이나 아니면 한국 갈 일이 있으신 분들, 미국
미국 내에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인업 보너스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여행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잘 미리 플랜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어떠한 카드들이 어떠한 혜택을 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따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사인업 보너스는 보통 3개월에 3,000불 정도 소비를 요구하기에, 예를 들어 6개월치 자동차 보험을 내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꼭 나가야 하는 큰 지출이 곧 있다면은 그 전에 사인업 보너스를 후하게 주는 카드를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 90, 20대 80의 법칙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해져 있는 룰이라기보다는 크레딧 카드를 예로 든다면 아마도 10% 아니면 20%의 사람만 크레딧 카드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고 80에서 90%는 크레딧 카드를 잘못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축에 관심이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저 10%, 20% 사람들은 어떻게 크레딧 카드를 잘 활용하지? 나도 배우고 나도 알고 활용해야겠다 하는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역시 크레딧 카드는 위험해, 쓰지 말아야지 하는 부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자는 아끼는 걸로 끝날 수 있고 전자는 아낌과 동시에 꼭 필요한 돈을 소비할 때 그에 따른 베네핏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우고 더 알아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추천해드리고, 이 채널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좋은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여러분들 잘 만들어서 상황과 목적에 맞게 과소비하지 않으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카드 관련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